온타리오주 정부가 백신 접종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내일 아침 8시부터는 55세 이상의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다음 주에는 50세 이상, 5월 10일주에는 40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이어 5월 17일주에는 30세 이상, 24일이 낀 주에는 18세 이상의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온주 정부의 온라인 사이트와 콜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접수 일자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주 동안 핫스팟 지역의 접종률을 50%로 높일 계획입니다. 또 필수 근로자와 기저질환자 등의 사전 예약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 밖에 내일부터는 토론토와 필 지역 지정 약국에 화이자 백신을 배급하고 3주 동안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해 나갑니다. 정부에 따르면 5월에는 매주 화이자 백신 80만 회분이, 6월에는 매주 9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5월 10일에는 모더나 백신 38만 8천 회분이 도착합니다. 한편 오늘 온주 정부가 말 많던 유급 병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장 3일 동안 하루 최대 $200를 지원해주고 4월 19일부터 소급 적용해 9월 25일까지 운영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아프거나 정신건강 문제나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쉬어야 할 경우 가능합니다. 임금 지연 없이 고용주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직장안전보험공단에서 100%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온주 정부는 연방 병가 지원금 $500에 온주 정부가 $500를 더해 $1,000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방 정부에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백신 여권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해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매우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 동맹국들과 함께 백신 여권 출시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3차 대유행을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국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일부 유럽 국가는 도입을 결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도록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주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할 때 자가 격리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각국이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이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모든 캐나다인이 2회분 접종을 완료하는 시기를 9월 말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란셋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백신의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55세 이하 연령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백신이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더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아무 증상이 없다고 백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각주 정부는 백신을 맞았을 때의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큰 만큼 접종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극 참여하고 부작용 징후가 보이면 신속히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욕 영과 셰퍼드에 있는 에메랄드 파크 콘도에서 물난리가 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에 오른 동영상에 따르면 천장과 계단을 타고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복도와 유닛, 엘리베이터까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건물 외벽에서도 마치 비 오듯 물이 떨어졌습니다. 콘도 매니지먼트사인 퍼스트 서비스 레지덴셜은 침수 피해로 인해 전기와 냉난방, 온수가 끊겼다며 24층에서 42층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모든 엘리베이터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일부 주민은 이번 홍수가 건물 내 상수 공급 파이프 파열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콘도 측은 구체적인 원인이나 피해 규모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이 콘도에선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줄 서서 기다리는 팝업 클리닉에 대한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에 마련된 팝업 클리닉 앞에는 밤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핫스팟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 준다고 하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월차를 내고 여러 시간 동안 기다렸다 헛걸음한 사람들은 관계자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백신 부족에 대해 좀 더 일찍 공지하거나 정확한 순서를 알려주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장 직원이 분명 자신에게 500번대라며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했지만 줄 서지 않은 가족들이 새치기 하면서 뒤로 밀려나 맞지 못했고 또 번호 용지를 받았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등 현장 소통은 엉망이었습니다. 앞서 프레이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또 이런 문제가 나오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팝업 클리닉이 성공적이라며 현장 운영 미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곳의 이날 할당량은 800명으로 오후 2시 30분에 동이 났습니다. 류현진이 결국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난 25일 템파베이와의 원정 경기에서 4회 자진 강판하며 큰 부상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어제 토론토의 블루제이스 구단은 엉덩이 근육 염좌를 이유로 류현진을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구단은 류현진이 어제 캐치볼을 하면서 둔부 쪽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다며 부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선발 등판을 한 차례 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현진은 다음 달 초 오클랜드 애틀레틱스전부터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쪽 에이젝스에서 차량 간 무차별 총격전이 벌어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낮 4시 20분쯤 킹스턴 로드와 하우드 에비뉴 교차로에서 차량 탑승자를 겨냥한 총격전이 벌어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총을 쏘기 전 언쟁을 벌인 점으로 미뤄 묻지마실 총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40여 발을 쏘며 총격전을 벌였지만 다행히 무고한 시민은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대시캠 동영상을 가진 운전자들은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뷰에서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버리스 스트리트 인근 캐나다 웨이에서 세단과 픽업 트럭이 정면 충돌해 세단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생명이 위중하고 남성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픽업 트럭 운전자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방경찰이 운전자와 목격자를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환자를 임의로 이송하는 비상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다만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위협될 경우 담당이 판단에 따라 집중 치료 필요성이 낮은 입원 환자를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이동할 수 있지만 가능한 본인 선호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주에선 2,248명이 입원했으며 이 중 884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날 대비 온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3,871명이며 41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직장인은 백신 접종을 위해 3시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직원 모두 가능하며 4월 19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유급 휴가를 통해 직원의 안전은 물론 사업체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C주는 전날 대비 신규 환자 841명이 늘고 5명이 추가 사망했으며 병원 입원 환자는 515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17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어제까지 170만 5,400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